안녕하세요. 오르마을 수학 강사 이현철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수능 모의고사를 치른 고3 학생 여러분과 재수생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을 치르고 난 후에 만족한 학생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도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부디 실망스러운 상황을 잘 극복하시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하길 바라는 마음에 이번 3월 모의고사에 대한 총평과 그리고 난이도 분석 그리고 점수대별 학습법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60점 배의 장벽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기본에 충실한 문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월달 모의사 같은 경우는 실전 수능과 비교했을 때 문제 각각의 복잡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일단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 점수보다는 개개의 문제에 내가 얼마나 쉽게 접근을 했었는지 그 부분을 한 번쯤 이번 주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확인을 좀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 고3 학생들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맨 위에 보면 코로나 세대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다루고 있는 부분인 중3과 고1 과정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2학년을 맞이하다 보니 사실은 2학년 때 글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수업을 갖다가 받아먹었다기보다는 들으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들이 어느 정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 부분을 갖다가 처음부터까지 다 정리하는 건 굉장히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시계값이란 무슨 뜻인지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되는지 그리고 그래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최대값과 최소값을 보는 것인지 방정식, 부등식을 보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정리를 해보신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이도에 따른 구분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 여기에 적혀있지 않은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 계산이나 정의만으로 풀리는 문제들이었고요.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어려움을 줬다면 그 부분은 아직 공부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태라는 거 일단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 번호들 해서 나와 있는 것들은 기본 유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풀어본 적 있는 듯한 느낌 그런 것들을 주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보다는 조금 더 길게 정리가 되는 그래서 문제에서 하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얘까지 가볼까? 라는 식으로 문장 자체가 좀 길어지는 풀이 과정이 좀 길어지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문제를 갖다가 읽을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읽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두 파트가 가장 학생들한테 중요한 파트이긴 하지만 아래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맨 위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를 올바로 읽었는지 출제자가 요구하는 게 뭔지가 명확하게 인지가 되는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절대 한 가지 이상의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난이도로 구성되어 있는 시험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가채점을 해봤을 때 점수가 이런 식으로 구성돼서 나왔다면 이러한 학습법은 어떨까요? 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40점 미만인 학생들 같은 경우 이번에는 아마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음부터 차분하게 기초를 다시 잡아가시기를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마음이 급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도 남들처럼 문제를 많이 풀고 싶겠죠. 문제는 수학은 계단식으로 개념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앞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뒷부분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기본에 충실하게 안다고 믿는 것을 명확하게 나는 알아라는 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셔야만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안 걸릴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점수대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개념의 정립 및 문제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개념이 올바르게 정립되지 않았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말로 구체적으로 설명해봐 라고 했을 때 막힘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평상시에 보지 않았던 단어들이 나오게 되면 식이나 그래프가 아니라 평상시에 보지 않았던 단어들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곤란함을 겪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의 특징이 문제를 풀다가 내가 맞나?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맞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로 과감하게 대신 인내심을 가지고 문제를 갖다가 좀 다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제를 푸는데 과감하게 나와서 틀리면은 다시 오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그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은 시험 볼 때는 더 큰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되겠죠. 일단은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두 가지를 꼭 믿으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문제 출제자를 믿어라. 문제는 잘못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신을 믿어라. 먼저 떠오른 방식들을 일단 진행을 해보자. 그런데 그걸 평상시에 공부할 때 좀 여러분들이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요, 이쪽에 이제 속한 친구들, 즉 2, 3등급에 속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전적이고 근원적 개념의 정립이 안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수학이라는 게 여기서 또 개념리가 나오잖아요. 어차피 개념으로 시작해서 개념으로 끝나는 과목이 수학입니다. 다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출제자들의 의도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문제 푸는 학생들이 틀리길 바라는 거죠. 다만 교과서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서 여러분을 속이고 싶은 겁니다. 그럼 방법이 뭐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부분이죠.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는데 여기서는 다른 표현을 써서 교묘하게 아닌 척을 하는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소위 말하는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다가 집어넣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좀 파악해낼 수 있으면은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해석이란 부분은 문장 자체를 여러분들 하여금 힘들게 꽈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들도 마찬가지 일반 언어를 수학적 언어로 고치는 작업들을 평상시에 시간을 들여서 해주시길 바란다 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여기부터 여기에 속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 강의를 권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속한 친구들이 대형 강의를 수업을 듣게 되면은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하나는 나만 모른다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수학 따위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느낌을 갖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문제가 남들이 네 그러면 나도 네 하고 얘기하고 그냥 묻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다시 살펴보면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게 되다 보면은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런 상태로는 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계통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 강의보다는 소형 강의나 아니면 개인 강의를 추천해 드리고요. 아래쪽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문제를 많이 다뤄보는 게 좋겠죠. 대신 기출문제에 매달리는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집을 공부했던 간에 그 안에는 기출문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하기 때문에 맞추기가 쉬운 거죠. 난이도가 있건 없건 간에. 근데 그렇게 한 상태에서 실제로 수능을 보거나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은 이상하게 안 풀린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 아래쪽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새로운 문제를 갖다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꼼꼼하게 살펴보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커다랗게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뭐 지금 주어진 게 무슨 뜻인지 알겠니? 그걸 몰라서 문제를 틀린 거야. 그걸 말로 한번 설명해 볼 수 있겠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습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 어떤 문제를 읽었을 때 자 이런 게 있대.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예, 바로 방향성의 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등 구조를 갖다 해소하지 않으면 문제 풀면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다 시간만 잡아먹게 되겠죠. 그런 경우를 갖다가 해소화시키기 위해서 행위를 구체화해 줘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fx를 구하라.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그래요. 뭘 구하는 거니? fx요. 아니요. 구체적으로 뭘 구하는 거냐고요. fx를 인수분해하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래프의 개형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은 도함수나 아니면은
적분 같은 걸 이용해서 추론하는 건지 그걸 갖다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가보는 거죠. 예, 수학은 생각하는 과목이 아니라 행동하는 과목이라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험의 축적이라고 나왔는데요. 이 부분도 약간 좀 연결이 되긴 하는데요. 뭐냐면은 계속 같은 문제를 푸는 것이 사람의 뇌, 인간의 뇌에 별로 커다랗게 도움을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해결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문제들을 갖다가 좀 많이 좀 다뤄보길 바라겠고요.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온 다음이겠죠, 물론. 그리고 문제의 특이성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혹시 문제를 풀면서 대칭성이나 주기성 같은 거를 습관적으로 찾고 있지는 않았는지 안 찾고 있었다면 문제가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 문제의 핵심 분야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추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추론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내가 뭔가를 배웠을 때 머릿속에 체계화돼서 뭔가 지식이 들어갔다면 어떤 조건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러하려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이게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러라는 거야, 저러라는 거야. 역시 갈등의 문제가 여기서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특정 주기를 가지고서 머릿속을 다시 한 번쯤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걸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수업 시간마다 학생들한테 굉장히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수학을 좋아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수학적으로 뛰어나길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시험에 틀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됐건 간에 학생들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옴직한 문제 혹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걸 틀리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지난 26년 동안 노력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세하게 납득할 수 있게끔 저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래가 아니라 얘가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너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가 있겠다. 이걸 납득시켜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어릴 때 배웠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도형의 일반론이라든가 뭐 어릴 때 배운 내용이라면은 농도 문제도 있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설명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해주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표현이 여기서 이 표현과 같은 뜻이야. 그래서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결시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나와 있는 웬만한 문제들 제가 다 구해서 학생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맞춤에 딱 알맞는 수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수학 따위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끔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르막원 수학 강사 이현철이었습니다.